예, 뉴스탑10이 꼽은 2위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국민이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사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요. 우리 군이 지난 22일 공무원 이시 피살 당시 급박했던 북한군의 보고와 상부 지시 내용을 감청한 것으로 실시간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 국방장관 이렇게 해명을 했었습니다. 보강 모음을 해서 사실은 그것을 정보화 시켜나가는 작업을 해나갑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이게 식별이 된 것인데 저희도 이렇게 진전이 되고 이렇게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사실은 정보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 좀 신중하게 저희가 접근하겠습니다. 오늘 연합뉴스가 오늘 오후에 국방위 관계자의 전화를 통해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장혜철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 당시 지난 화요일 피격당했을 당시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우리 군은 북한의 통신을 감청하고 있었다. 이런 보도가 오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이 벌어진 당시 오후 3시 반부터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군에 의해서 발견됐을 시점부터 사실상 북한군 선박을 대상으로 감청이 시작됐다는 거죠. 우리 군의 정보 자산을 미루어 볼 때 90% 정도는 감청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랬다면 이 사격이 이루어졌던 오후 9시까지 거의 6시간의 시간 동안 북한군이 우리 공무원 이모 씨와 대화를 나누는 것 등 그리고 상부에 보고하는 것 등을 다 듣고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서욱 장관 같은 경우는 북한이 설마 그렇게 천인공노할 짓을 할지 모르고 우리가 정보 분석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은 그러지 않을 거야. 북한의 선의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면 현장에서 또는 상부에서 판단 미스를 한 우리 군 관계자나 정부 관계자들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문제는 오후 9시경이 되어서 상부에서 사살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이 대위급 정장이 다시 묻겠습니다. 사살하라고요? 물어봤다는 것까지 우리 군에서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9시 40분이 지나서 사살했다는 보고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럼 최소한 30분에서 40분의 시간 동안은 북한군이 우리 공무원을, 우리 국민을 사살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우리 군에서는 확인했는데 그 3, 40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아주 중요한 그 골든타임을 놓치고 30분, 40분을 멍하니 보내고만 있었던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현장 판단에 대해서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사건에 우리 청와대, 우리 국방부의 대응이 정말 적절했는지 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단 이현정 의원님이 6시간 동안 상당히 구체적인 감청 정보를 확보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내용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청와대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 자체를 일단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것 자체를. 그렇지만 일단 지금 연합뉴스가 국방위 관계자를 통해서 이제 보도를 한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 이 내용이 맞다면 6시간 동안 어떤 면에서 보면 다시 재구성을 해보자면 실제로 이제 이 북한 측 여선의 이 선박에 의해서 구조 시도가 있었고 실제로 구조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 상부로부터 어떤 사살 명령이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1차적으로 그럼 북한 통지문 내용이 다 거짓이란 겁니다. 그렇겠죠. 자, 북한 통지문에서는 발견을 하고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해서 도망가려고 해서 바로 사격을 했고 부유물을 불태웠다라고 지금 북한 통지문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거 자체가 이제 허위라는 것이죠. 자, 그거에 근거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안하다고 하는 것 자체도 이것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국방부 당국이 이제 청와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군 당국이 본 것은 불빛만 봤다. 나머지 내용은 그냥 조각조각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서욱 장관 이야기나 이런 걸 들어보면 실제로 우리 국방부가 실시간으로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청을 하고 있었고 내용을 듣고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 어떠한 프로세스에서 어떠한 보고를 했고 어떠한 구조 노력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전 분명히 증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6시간 전체는 아니지만 북측에서 상부에서 사살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그 40분 동안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그러면 군 당국이 청와대에 보고를 했는 것인지 또 보고를 했다라면 어떠한 식의 구조 노력이 있었는지 이 부분은 좀 규명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해당 보도가 논란이 꽤 커지니까요. 청와대도 이 설명을 내놨습니다. 저희가 한번 준비를 했는데 청와대는 이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 이 관련 제목 보도는 우리 군 북통신 듣고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최 교수님, 뭐 이것도 앞으로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긴 한데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은 이 전반적인 모든 사실이 다 아니라는 건지 아니면 뭐 감청을 했는데 사살하라고 해를 듣지 못했다 일부만 아닌 건지 이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청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어느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클리어하게 모든 걸 듣고 있었다는 듯이 들리잖아요, 지금. 예를 다 들어 듣고 있었다는 것처럼 그렇죠. 되죠. 그렇게 들리는데 지금 청와대 입장이나 국방부 입장 그렇게 듣지 않고 감청이 어려운 게 왜냐면 이게 허위 내용도 그러니까 북한군에서 예를 들면 자기들끼리 통화하는 내용 중에도 감청 당할까 두려워서 일정 부분 허위 내용도 집어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조각조각 정보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각조각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관들이 모여서 뭐 통일부든 국정원이든 아니면 뭐 검찰이든 뭐 아니면 국방부든 모여가지고 함께 분석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추론해낸 것이 이제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이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합뉴스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국방부하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의견을 일단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봐요. 만약 그게 거짓이라고 하면 그럼 청와대가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만약 그렇다면 그것도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연합뉴스의 보도는 국방위 관계자의 전언을 들어서 보도를 한 거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연합뉴스에 보도한 내용은 클리어하게 모든 내용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사살하라는 말도 들었고 그걸 듣고 나서 정말입니까 물어보고 사살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청와대나 국방부는 그렇게 듣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파편화된 정보들만 들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사살하라는 얘기를 들었고 북한 감청을 오롯이 다 듣고도 가만히 있었다라는 이제 보도가 국방위 관계자의 전화를 통해서 나온 거고 방금 만나보셨듯이 청와대는 이 관련해서 모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실제로 청와대와 비슷한 뉘앙스로 국방부도 어제 이런 내용을 설명했었습니다. 조각난 첩보들의 수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상황에서 군사적 대응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 청와대와 국방부 해명은 당신 첩보 수준이었고 조각난 퍼즐을 맞추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10시간도 그래서 나중에 대면보고를 한 거고 이런 이제 설명을 좀 청와대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선 기본적으로 저는 어쨌든 저런 첩보가 인지되었다고 한다면은 최악의 가능성을 상정하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이렇게 좀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가족이 있는데 애가 유괴됐을지 모른다는 정보가 들어왔는데 거기다 대고 가장이 정확한 정보가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러면 이게 무슨 가족입니까, 이게? 예? 애가 진짜 무슨 유괴했다고 유괴범이 전화 올기 전까지는 유괴로 단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식의 대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청와대가 굉장히 궁색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1시에 어쨌든 NSC 관계장관 회의가 소집되어가지고 1시간 반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그 2시 반에 회의가 파했어요. 회의가 파했다는 것은 어떤 결론이 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2시 반에 대통령이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8시 반에 아침에 되어서야 이제 직무를 시작하면서 보고를 했다는 것이 지금 청와대 측의 해명인데, 글쎄요, 저는 이게요, 만약에 2시 반에 분명히 관계 장관들과 국정원장까지 회의를 했을 텐데, 그 사람들은 깨워도 되고, 2시 반에 대통령을 깨우면 안 되는 일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면은 대통령을 깨워야 되는 진짜 남침해야지만 깨우는 것이냐. 이걸 한번 물어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결국 청와대에서 하는 답변이 뭐냐면은, 2시 반에 깨운다 해가지고 아니면 보고한다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대통령께서 판단할 일입니다. 보고를 받고 내가 진짜 할 일이 없구나 그러면 다시 주무셔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그러면은 그건 본인 책임에서 본인이 하는 판단인데 보고는 해야 되고 보고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보고를 안 했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정무적 판단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당연히 보고를 받기 위해 챙겼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지금 10시간 또는 적게는 6시간의 행적에 대해 가지고 강하게 지금 질의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강민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식의 반응인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 네. 이 얘기만 듣고 정리를 해볼까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2시 반에 보고됐을 때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어제 서른 의원은 교전 상태도 아닌데 대통령을 새벽 3시에 깨워서 보고한단 말인가 이런 얘기들을 여당 의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전 정부에 대한 탄핵으로 사실을 세워진 새로운 정부 아니겠습니까? 왜 탄핵으로 됐겠습니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 세월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대통령의 어떤 정말 이 관저에서만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든지 불통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탄핵의 중요한 요건이 됐지 않습니까? 그걸 극복하고 들어선 게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국민 앞에 직접 나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질문도 받고 또 강원에 나가서 토론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에다가 청와대를 옮기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국민들은 자, 이제 좀 달라지겠구나. 다들 박수를 쳤어요. 근데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한 게 딱 4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대한 사태가 터졌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왜 국군 통수권자겠습니까?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겼겠습니까? 그만큼 대통령의 결정과 결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뭐 미국의 영화 같은 거, 미드 같은 거 보면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이 깨워서 바로 밑에 상황실 가서 상황을 쫙 보고 자 어디 빨리 떠라 이 지시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영화에서 보잖아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오바마 대통령 때까지는 정말 이 지하 벙커에서 직접 본인이 작전을 보는 모습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좀 대통령이 믿음직스럽구나. 내가 대통령 때문에 잠을 자도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걱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청와대 참모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어떻게 깨웁니까? 그 시간 주무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본인들이 판단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판단하게끔 만드는 게 참모의 역할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대통령을 깨워야죠. 북한의 통신을 감청 다 하고도 무대응했다는 보도에 청와대가 곧바로 부인을 했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그런데 야당의 움직임이 하나 있습니다.